저희가 챕터 3장 중에서 연산자 중에서 논리연산자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그리고 클래스 만드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로지컬 오퍼레이터 example 예제입니다. example 그냥 읽으면 되게 example 읽으면 되게 그냥 쭉 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번역하면 그냥 논리 연산자 예제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맨 앞자 대문자로 쓰세요. 메인 쓰시고요. 피니시 누르세요. 누르시면 퍼블릭 나오죠. 이제 퍼블릭이 뭐였죠? 퍼블릭 공공의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읊어보셔야 돼요. 꼭 말로 내뱉으시고 소리로 들어야 빨리 익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 이런 뜻이죠. 공공이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아무나 아무 군데서나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퍼블릭이라고요. 이런 거를 접근 제한자라고 그러죠. 접근 제한자. 맨 앞에다 접근 제한자를 보통 쓰는구나.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클래스면 클래스. 이렇게 얘는 클래스는 여기 앞에 뭐라고 쓸 거는 별로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얘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거죠. 클래스는 변수. 뭐를 갖고 있으냐면 변수들과 그 다음에 메소드들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고요. 얘네들을 메인 메모리에 올리면 객체, 밑에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클래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 오퍼레이션 이그젬플이니까 논리연산자 예제에 해당되는 클래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클래스명인데 클래스명은 이제 이 처리할 때 이거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내용들을 모아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한다는 거죠. 클래스 자체가 반이란 학급, 반, 수업 이런 뜻인데 그 반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번역하면 이제 논리 연산자 예제입니다. 예제 이렇게 이제 연산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전부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죠. 있으시고요. 여기 밑에서는 그 안에 여러 개들이 있는 거죠. 변수들과 메소드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요거를 여기 요 메인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변수일까요? 메소드일까요? 메인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다. 메인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선언한 거죠. 선언했고 얘를 실행하는 놈은 누가 실행하냐면 java.exe 파일이 실행을 합니다. 이놈이 가져다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얘를 호출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정만 잘 해놓으면 java.exe 파일이 실행이 돼요. 여기가 처음 실행되는 부분이죠. java 처음 실행 부분입니다. 실행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공공의 스태틱이라는 게 더 있네요. 스태틱은 고정인 이런 뜻인데 이 왜 고정이 됐느냐 이런 걸 이제 보신다면 고정이 된 이유는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클래스가 불려지면 무조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죠.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스태틱이라고 붙인 거는 그 자바 쪽에서도 클래스들에 스태틱 붙인 게 많은데 그런 클래스들이 많더라도 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걔가 불려져야 올라오는 거예요. 불려져야. 그래서 여기 스트링 불려졌네요. 스트링 여기 이렇게 선언이 딱 돼 있죠. 스트링 불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스트링에 해당되는 뭐가 올라온다? 스태틱으로 써져 있는 게 올라온다. 스태틱. 그래서 이쪽에 이제 스트링 부분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놈이 많은데 이제 스태틱으로 써져 있는 놈이 있어요. 선언되어 있는 것 중에서 스태틱으로 써져 있는 놈들은 이제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외서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캐릭터에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써야 됐을 것 같은데 여기 캐릭터에 쓰시면서 여기 앞에 여기 스태틱 퍼블릭 뒤에 스태틱이라고 붙인 놈들은 전부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올라가 사용이 돼서 쓰시게 되고요. 예, 이런 놈들은 이제 그냥 전부 다 올라가서 쓰실 때에 스태틱 이게 어떤 게 스태틱인지 잘 구분은 안 되네요. 올라가서 써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올라가게 된다. 이 클래스 안에. 여기 이 클래스 쓰시면서 바로 한 개 나온 게 이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라고 한 개 나와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다가 처리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죠. 메소드가 이게 지금 메소드가 뭐냐 하면은 그 메소드 이렇게 메소드라고 쳐져 있는 거는 이제 처리문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메소드 안에는 메소드 어떤 메소드 하면은 이제 메소드가 한국말로 뭐지? 한국말로 메소드네요. 네. 메소드. 네. 메소드 이렇게 쳐보시면 메소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렇게 영어로 메소드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메소드.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를 메소드 배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고 어떤 일정한 형식의 뭔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가진 놈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메소드를 이렇게 써주시면 얘는 이제 그 안에 특정한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특정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주는 거죠. 결과를 넘겨준다. 리턴이 있으신데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리턴을 쓰긴 합니다. 근데 리턴 보이드라고 되어 있으면 리턴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 없으면 리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고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리턴이 됩니다. 되시고 지금 메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쭉 써져 있고요. 써져 있는데 이 메소드가 리턴이 지금 보이드예요. 보이드란 얘기가 없다 이런 뜻이죠. 넘겨주는 결과값이 없다. 보이드로 쓰시면 결과값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결과값이 받을 이제 처리를 다 끝나도 이제 결과값이 없기 때문에 얘를 받거나 뭘 처리할 수는 없어요. 결과값이 없으면 그냥 리턴이라고 쓰는 거죠. 처리 안에 리턴, 리턴 세미콜론 찍어서 넘겨주는 값 없이 쓸 수 있다. 보통에는 메인에다 쓰시면 여기다 리턴 맨 마지막에 리턴 쓰시고 세미콜론 그냥 찍어서 프로그램이 다 끝났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메소드 처리되는 게 여기서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하는데 여기 보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리턴에서 여기 리턴되는 데이터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그냥 리턴만 하는 거죠. 리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리턴을 반드시 써라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생략해도 중간에 닫고 하면 리턴이 되니까 안 써도 된다. 자동적으로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이쪽에 들어와서 막 처리되다가 가로 닫고를 만나면 자동으로 리턴이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 신경 써서. 그 맨 마지막에 리턴은 쓸 필요가 없고요. 중간에 리턴은 쓸 필요가 있으세요. 중간에 막 이게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그 프로그램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처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냥 리턴 중간에 사용을 합니다. 자, 쓰시고요. int 캐릭터 코드 썼네요. int 캐릭터 코드 예, 쓰셨고요. 캐릭터 코드는 이제 인티저니까 그 인용부하게 찍어서 a 썼네요. a 썼는데 여기에 값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65가 들어가겠죠. 65. 이게 a를 집어넣어서 a 코드 값은 65가 나옵니다. 이 부분 쓰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변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언입니다. 선언. 타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입이 나오고 이제 여기에 가로고 갖고가 안 나오는 이제 이름이 나오면 이거를 변수 이렇게 됐을 때는 변수라고 이해하고 얘네들 변수 선언이라고 이해한다. 선언. 이렇게 얘기하시고 변수 선언하고 플러스 n 쓰시고 데이터도 넣었죠. 초기값이라고 얘기하죠. 처음 데이터 넣는 것을 초기값 세팅을 했다. 넣었다, 세팅했다. 이거 동일한 말입니다. 그 영어로 값을 넣는 것을 세팅이라고 이해하세요.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A라는 데이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if
물어봤습니다. 코딩을 먼저 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조건이 맞으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실행해 주세요. 그래서 if 문장을 썼다는 얘기는 저희가 형식은 if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조건을 씁니다. 조건 여기다가 조건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불러불라 처리문을 여기다 만듭니다. 처리문들을 이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니까 여러 개 0개 이상의 처리문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만약에 이걸 번역하면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면 처리문들을 실행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처리문들을 실행해 주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만족하지 않으면 처리문을 실행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처리문을 실행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이런 얘기인데 캐릭터 코드가 썼습니다. 캐릭터 코드에 해당되는 게 저희 크다 크거나 같다 97보다 크거나 같다 쓰셨고요. 그 다음에 n 두 개를 썼습니다. 두 개짜리 n 사용하셨고 캐릭터 코드가 적거나 같다 90보다 적거나 같으면 이제 처리를 해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그 밑에 거 봤네요. 65에서 90. 65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90보다 적거나 같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알파벳 개수가 몇 개죠? A부터 G까지. 예? 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 26개. 네. 이게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걸 저번에 세봐야 돼. 그죠? 네, 26개. 지금 요거는 이제 55부터 90까지의 숫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예, 25개일 것 같죠? 세보세요. 65, 66, 67, 68, 69,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26개입니다. 26개. 이 얘기는 대문자예요.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에 속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65가 대문자? 네? 네, 65까지 포함해서. 네.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26입니다. 26. 65 더하기 이제 25 하면 65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25에서 90이 되는데 65에서 이제 25개 더해서 26개 해당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부분에서 이것은 이제 대문자입니다. 알파벳 대문자 A부터 A가 65고요. G가 69입니다. 부터 이제 대문자 G까지 여기 안에 있는 거죠. 데이터 요 사이에 데이터입니다. 65보다 크다. 그러니까 65보다 크니까 65보다 크면 A, B, C, D, E, F, G. 요 밑으로는 아닙니다. 요 밑으로는 아니고요. 얘가 커요. 크고 90보다 적거나 같다. 요거랑 같고 이게 여기서 이제 요거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G, Y, W, X 뭐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까지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시소 쓰신 다음에 대문자이군요. 그 알파벳 대문자이군요라고 쓰자는 얘기죠. 시소 얘는 이제 알파벳 대문자이군요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알파벳 대문자이군요예요. 알파벳 대문자이군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이군요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else를 써놓는 게 좀 좋긴 한데 else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시소 쓰시고 알파벳 대문자가 아니군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대문자가 아니군요. 이렇게 아니군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대문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알파벳 대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65가 아니라 여기 A가 소문자 A를 이렇게 써놓으세요. 소문자 A 써놓으시고 실행을 하시면 대문자가 아니군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문자 A가 이게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이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기 캐라타 코드를 찍어 보시는 거예요. 데이터 확인을 해 보시는 거죠. 실행을 해 봅니다. 97이에요. 97. 97은 90보다 커요. 그죠? 얘는 60,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65고요. 65를 포함합니다. 여기 65고요. 65를 포함하다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 쭉 가겠죠. 여기 90이 있습니다. 90이 있는데 90보다 적거나 같다. 요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요것도 65도 크다고 만족해야 되고 90보다 크거나 만족해야 됩니다. 요 사이의 숫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씁니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뭐보다 적거나 같다. 요게 둘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사이에 있는 숫자를 65부터 90 사이 얘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지금 요거 소문자 A를 썼더니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97이 나왔어요. 97 되시겠죠? 그게 밖에 있는 거죠. 여기 대문자 알파벳 여기 안에 있는 건 대문자 알파벳 그리고 밖에 있는 건 대문자 알파벳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특수문자 별표 이런 것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별표에 해당되는 값들은 42입니다. 42 특수문자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블랭크 문자 저희가 블랭크 문자 아무것도 없는 한 칸 띄고 스페이스바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블랭크 문자는 32네요. 32 블랭크 문자는 32 이렇게 해서 코드 값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코드 값을 알아보는 포문 돌려가지고 코드 값을 알아보는 이런 것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찍어 보시면 여기가 65부터 90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65부터 90 사이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코드상 요 사이에 있다고 쓴 것은 if 캐라타 and 쓴 것은 캐라타 코드가 이렇게 쓴 거예요. 65부터 90 사이에 있다. 이걸 조건문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 65보다 크거나 같다. 요것도 먼저 65 그 뒤로 해서 크거나 요 같다도 있어야 되죠. 크거나 같다. 그리고 90보다 적거나 같다. n으로 붙어있다. n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 이렇게 사용하시고 현재 프로그램상에서는 대문자 A를 사용하고 있죠. 대문자 A 써가지고 쓰시고 실행해 보시면 65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요 사이에 데이터가 존재한다. 데이터를 찍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여기에서 연산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연산의 우선순위. 여기 if 문장을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비교연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비교연산자입니다. 비교연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교연산자가 있고 여기는 논리연산이 있습니다. n 해가지고 비교연산이 우선 연산됩니다. 얘가 1번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비교연산이 그리고 그 다음 만나는 게 논리연산이죠. 그런데 요 사이에 비교연산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2번입니다. 얘가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연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기가 불편하니까 요거부터 연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로치고 가로열고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가로열고 할 걸 먼저 연산을 해주세요 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독성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도 얘가 연산이 먼저 되고 안 쳐도 연산이 먼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가로열고 할 걸 쳐놨으면 얘를 먼저 연산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독성.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러니까 연산자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먼저 연산이 되는 거는 비교연산이 먼저 됩니다. 비교연산이니까 뭐 여기서 크다 같다. 그 다음에 적거나 같다. 이게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이 된다. 논리연산에 해당되는 게 end입니다. end 연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제가 요거가 먼저 연산이 됐어요. 이거 1번입니다.
연산이 되고 논리 연산을 하려고 해봤더니 이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더라도 이쪽에 쭉 가다가 이게 비교 연산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논리 연산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얘부터 연산을 하는 거죠. 얘부터 연산을 해서 그다음다 해서 트루 펄스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요게 2번, 요게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해서 여기가 트루고 여기도 트루인데 그 다음에 둘 다 트루니까 트루가 나온다.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안 치셔도 되는 경우입니다. 되는 경우.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됩니다.